1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용자 자치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 묶인 것은 몇 번 미국 매사추세츠 노포크 교도소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자치제는 뭐예요? 5번 교도소에서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5번 교도소에서 있죠. 5번 교도소. 그렇죠. 오스본이 틀렸고요. 과학적 분류 체계가 전제해서 대규모 시간 소규모. 보통 이제 일반 교도소는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이거 한 100명 이내로 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이거 틀렸고. 이거 맞고. 그러면은 일단 기억은 맞고 기억은 틀리고 미은은 뭐예요? 맞아야 되니까. 기억은 들어가고 미은은 안 들어가야겠네요. 기억 디귿.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사회내 처우의 일환으로 훈거지에 효용했다. 사회내 처우 틀렸죠. 이거는 시설 처우잖아요. 교도소에서 하는 거니까 틀렸고. 뭐 문제 답을 영향을 주지 않네요. 그 다음에 대규모 수용 처우의 단점에서 커티지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미음 보겠습니다. 리을은 안 들어가니까 답은 일단 2번 확보했고요. 예. 기호인원에 늘어 행영배 인원은 덜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수용자의 자치의식 책임감을 기본해서 정기형이 아니라 가석방되는 부정기형화에서 하는 게 좋아요. 부정기형화에서 하는 게 좋겠죠. 답은 그래서 2번. 규정 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선시제도는 대규모 시설에서 획일적인 수용처우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적인 분위기 소집단은 뭐죠? 이거는 커티지죠. 커티지. 개방형 처우는 폐쇄형 시설 처우의 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0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발달하면서 이런 게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 일단 잠정적으로 맞고요. 세 번째 사회형. 이게 사회는 사회내 처우를 사형이라고 그래요. 처우의 유효는 민영교도소는 사형 처우가 아니죠. 네. 그래서 3번 틀렸고. 수용자 자치제는 부정기형제보다 정기형 틀렸죠. 부정기형제도화에서 즉 가석방이 하는 데서 해야 된다 그랬죠. 효과적인 반면 소수 힘 있는 사람들한테 밤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 2차 대전 이후에 그 사회적 권리보장 단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70번 수용자의 경비처급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교도소장은 중경비처급 중의 수용자라서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촉 차단시에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소장 재량이니까 1번 맞아요. 교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는 개완 1까지 되죠. 개완 1까지. 네. 그리고 교도관이 선정하지 않고 그냥 소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해설에서 보시면요. 여기 분류처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거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거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냥 소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교도관회의도 필요 없고 그냥 소장이 정합니다.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도소장은 개방처 수용자에 하나요. 사회견학 틀렸죠. 개완까지 되죠. 개완까지 되고 예외적으로 일반이 되는 거죠. 틀렸고.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모든 물품 의료에 대해서 차이를 두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일반 차이를 두는데 뭐예요? 그 일반적으로 주식, 부식, 음료, 건강 유지에 대한 요것만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있죠. 네, 이렇게 하고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1번 보도록 하죠. 7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처우 등급의 처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소장은 중경비 처급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용에서는 월 2회 이내에서 이나 특히 필요할 때는 이를 늘릴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있죠. 중경비 처급은 늘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일 5인데 20 그렇죠. 10회 5회 2회인데 요거는 중요한 늘릴 수가 없어요. 예외 조항이 없어요. 소장은 개완 자치생활 수용자에서 월 몇 회 오락을 개최할 때 5회죠. 오락 2회 틀렸죠. 3회가 아니라 뒷부분은 맞고요. 소장 완화경비처 일반경비처 수용자에 대해서 교정 밖에서 이런 사회봉사활동을 허가할 수가 있나? 초상 특히 필요할 때는 중경비 틀렸죠. 일반까지 가는 일반까지 중경비는 안 돼요. 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4번 소장은 수용자 개완 작업교육 등 성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 작업지도 조교는 완화 이상이 조교가 가능하죠. 가공에서 4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소장은 사용학정자의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재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쓰죠. 법장이죠. 법장. 이송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소장은 이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를 판단하는데요.
교육 대상 선발이 취소된 수용자 반드시 선발 당시 수속 기간을 이송하는 게 아니라 취소됐을 땐 다른 데로 더 갈 수 있어 더 낮은 등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 건 아니에요. 틀렸고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이송할 때는 관할 내는 가능하죠. 관할 내는 이송 승인이 가능하죠. 네. 관할 내. 그 다음에 소장항 조직폭력 수용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용자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뭐예요? 법무부 장관. 법장한테 이송 신청합니다. 법장.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상 시행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사례는 교소자 A는 개방초급 수용자인 개방초급 수용자인 B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B 교수 외부의 기업체 C사로 통근하게 한다. 개방초급은 외부 통근이 가능하죠. 맞는 문장. 개방초급인 수용자 B가 교정을 우수하고 타 수용자의 모범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A는 B가 교정실의 수용자와 별도로 가족 만남의 집이 가능하죠. 완화까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일반까지 가능하고 교장 A는 수용자 B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여겨 인근 대학의 심리학 전문 교수 D 외부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이거는 누구나. 이건 경비처급과 관련이 없어요. 일반 경비처급 수용자 우수하자 자치생활. 자치는 완화 이상만 됩니다. 완화 이상만. 개완만 되죠. 완화하고 개방초급만 돼요. 그래서 일반은 자치초급가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7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의 완화 경비초급 수용자가 할 수 있는 처우 내용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자치생활의 허가 완화는 가능 월 이상 토론에 가능하고요. 의료를 지급할 때 색상은 창고 개방이죠. 의료 창고 개방만 가능합니다. 답은 2번. 작업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 작업 지도, 조교는 완화 이상, 직업 능력 강화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밖에서 직업 훈련은 완화 이상 직업 훈련 가능하죠. 네. 75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성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소장은 수용자 완화 경비처급 또는 일반 경비처급 속에서 작업성 교육성이 우수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교수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데 완화 이상만 돼요. 개하고 완만 되니까 일반은 안 되고요. 소장은 형 집행 정지 중에 있는 기간 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동일한 처우 등을 부여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법규가 아니라. 분리심사에 있어서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근무의 정기 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는 정기를 20년으로 본다. 자, 정기 재심사 시기. 이거 3번이 맞네요. 4번. 소장은 수용자의 경비처급에 따라 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 유지에 필요한 차이. 기본적인 건 뭐예요? 주부 음료는 차이를 둘 수가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70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치생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장 완화 경비처급 수용자에게 자치생활 허가할 수 있다. 완화 가능하죠. 수용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취 구역 안에서의 생활이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인한 점검 취미생활 일정의 구역의 생활. 3번 작업 같은 건 자치생활이 안 돼요. 소장은 자치생활 수행된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토론회는 월 1회죠. 그래서 1회, 토 1이죠. 오락이 2회죠. 답은 3번. 소장은 자치생활 수용자가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니까.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함에 따라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법무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전다. 5기 맞죠? 법무장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법원, 검찰청, 경찰 관계 협의해야 된다. 협의해야 되죠. 협의체는 구성할 수 있지만 협의는 해야 됩니다. 법무장관 교정 자문위의 심의 틀렸죠. 자문위는 지방교정청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올 수 없죠. 답은 3번입니다. 법무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건 임의 규정과 강행법규를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시설의 처우 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수형자는 교정교화해야 되겠죠. 건전한 교사죠. 교사.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용확정자의 처우 권리를 규정하죠. 보관찰은 뭐예요? 갱상보는 이거 보관법에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라면 징역형, 금고형, 구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형을 사는 애죠. 벌금, 과료라는 노역장도 포함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수용자는 교정교화, 수용자는 안 되죠. 수형자가 돼야 되죠. 틀렸어요. 답은 2번이죠. 뒤에는 맞고요. 형사 피의자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한 교정의 미결수용을 둘 수 있죠. 형사 피의자로 구속영장을 집행한다는 수용에서 수용에서 미결수용을 둘 수 있다. 네. 수형자를 교정해서 수용자는 교정교화할 수가 없죠. 다음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가와 다에 들어갈 내용, 이건 맨날 나오죠. 예방처급, 완화경비처우 수용자에서 다음 각 회사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시설에 설치죠. 이건 뭐예요? 안양 소망의 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죠. 형은 2년, 범죄는 3회 이하, 형이 범3, 그리고 중간 처우에서 3, 2는 6이죠. 그래서 3, 2는 6.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네. 네. 3, 2는 6이니까. 상교 이상 2년 6개월 미만. 이거 이하 아니고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문상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에 수용되는 사람에서 수형자, 미결 수용자, 사용확정자까지도 포함한다.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교정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벌금,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교정에 수용된 사람도 포함하죠. 이거는 이제 노역장 유치도 수형자에 포함하죠. 형을 사는 거니까 답은 2번. 미결 수용자란 형사 피고인 또는 형사 피의자로서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을 받아 수용된 사람. 사용확정자란 사용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돼 수용된 사람. 네. 용어 정의에서 간단한 문제지만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외국 국적의 여성 A가 죄를 범해 신입자로 교도소에 수용됐습니다.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A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A가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국적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간 영사관의 장, 그 다음에 가족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출입국 관리소는 안 들어가죠. 출입국 관리소는 안 들어가고 A를 이송이나 출청 호송하는 경우 남성 수용자, 수용자의 좌석을 분리하죠. 여성은 남성과 좌석을 분리하잖아요. A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접견 내용이 청취, 녹음할 때 A가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할 때는 외국어 사용, 한국어 못하니까 외국어. 그쵸. 소장 A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니면 수용해서 3일 동안 신입자 거실에 수용해야 되는데 작업 안 되죠. 신입자 거실에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 네, 패턴 문제니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통 이제 초과 인원이 농화됐을 때, 그렇죠. 증거인멸 염려했을 때, 주변에 뭐예요? 구치소가 없을 때.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그럼 보세요. 없을 때 되고, 그 다음에 초과됐을 때, 증거 세 가지죠. 이거는 취사 등은 뭐예요? 반대죠. 그래서 수용자가 뭐예요? 수용자가 밥하러 가는 거죠. 구치소에. 반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답은 2번. 패턴 문제죠. 자, 현행법상 수용자의 구분 및 분리수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19세 미만은 성년과 미성년 나누죠. 기결, 미결 나누죠. 남녀 나누잖아. 종교 나누는 건 없죠. 예, 이건 외국인 할 때 종교, 생활습관, 민족감정 분리 예고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고 수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외로 충고생, 부족할 때, 생명의 문제가 있을 때, 교화의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부족, 생명, 교화 세 가지죠. 부족, 생명, 교화. 사회복귀, 교화, 사회복귀죠. 부족, 생명, 교사. 그렇죠. 부족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생명, 교화, 사회복귀. 그렇죠. 답은 2번이네요. 됐죠? 네. 이거는 뭐 전혀 관련이 없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혼고 수용에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 부족 생명, 부족, 그 다음에 생명, 교화인데 수형자는 교화고요. 수용자는 자살할까 봐 그런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패턴 문제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신입자의 수용에 대한 성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신입자 고지사항에는 형기의 기산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권리 의무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3일 이내에 합니다. 그런데요, 20일이 연속될 때는 왜요? 어쩔 수 없죠. 수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용에서 3일 동안 신입자 고시에 수용할 수가 있는데 19세 미만은 최대 며칠? 30일까지 할 수 있죠. 45일 아니고 답은 3번. 소장은 신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 가족에게 직접 통지해야 됩니다. 가족 원하지 않고, 그래서 위독과 사망만 예외가 있죠. 사망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3. 구분 수용의 예외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의 구치소가 없어요. 초과했을 때, 증거였어요. 범죄 증거인멸 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밥하러 갈 때는 뭐예요? 이것도 구분 수용의 예외가 되죠. 수용자가 소년교사에서 수용 중인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 결합훈련, 작업, 직업훈련 했을 때 23세까지죠. 답은 4번이네. 뭐 기초적인 문제니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성을 옳지 않은 것은 독거 수용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신체, 증거안전보호, 정서적 안전에서 홍보 수용했죠. 자살할까봐. 그 다음에 구치소의 수용이 초과됐을 때는 뭐예요? 미결소에 수용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과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용자가 소년교사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 교합을 해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본인 신청 없어도.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구분 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소로 이송해야 될 수용자를 육신이 아프죠. 6개월이 됩니다. 6개월. 육신이 아프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